자, 교과서 25쪽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이 등가속도 운동이 무엇이냐? 직선이란 말은 흔히 생략을 하는데요. 등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말이죠. 가속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가속도의 정의를 살펴보면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봤을 때 가속도가 일정하다 하는 게 등가속도 운동이죠. 등가속도 운동. 그런데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있죠. 가속도의 법칙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F는 ma다. 그러면 m분의 F가 되고, 우리가 운동하면서 물체의 질량이 변하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변하는 거고, 가속도가 일정하다. 즉 시간이 흘러도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가속도가 일정하려면 우변의 F가 즉 R자임이 얼마여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일정해야겠죠. 일정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일정한 힘을 그 어떤 물체 질량의 m인 물체에 힘이 R자임이 일정하게 작용한다 했을 때 그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중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을 받아서 낙하하거나 또는 중력을 받아서 빗면에서 내려오거나 어떤 중력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는 대부분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를 복습해보면 물리학 원에서 다루는 것은 대부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말했죠. 등속 운동도 있지만 등속 운동은 뭐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아니면 뭐 에스컬레이터 같은 그리고 마찰이 없는 면 위에서의 운동이기 때문에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고 낼만한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리학 원에서는 대부분 등가속도 운동을 다룹니다. 물론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도 있겠지만 그 물체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 완벽하게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어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은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배운 거 뭐였죠? 등가속도 운동이 되려면 뭐냐?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서 힘이 일정하게 즉 시간이 흘러도 그 크기가 변하지 않는 힘의 크기가 일정한 힘이 일정한 경우는 대부분 중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첫 번째가 자유낙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체를 잡고 있다가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이 사진 속에 있는 장면처럼 농구공을 위로 던졌다가 다시 받는 경우 위로 던진 물체 운동. 자, 위로 던졌을 경우에 내 손에서 벗어난 이후에부터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럼 내 손에서 벗어났으니까 나는 이 농구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죠? 그럼 이 물체는 오직 뭐만 받는다? 중력만 받습니다. 이때 공기의 저항은 고려할까요? 안 할까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상 누가 말하지 않아도 공기의 저항은 0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학생 어떤 경우죠? 물체를 아래로 던진 경우 역시 손에서 벗어난 이유만 보기 때문에 이 농구공 물체는 중력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로 던진 물체. 지금 이게 쓰고 있는 게 다 뭐예요? 등 가속도 운동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 있냐? 빗면. 자, 빗면을 내려가는 물체는 대부분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물체를 여기서 잡고 있다가 놓는 경우 그 다음에
물체를 속력 V로 올린 경우 올라가다가 느려지면서 순간 정지하고 순간 정지했다가 다시 내려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빗면에서 물체를 아예 밑으로 쏘는 경우 다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물론 문제에서 마찰력을 언급해 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마찰을 받아 등속도로 운동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빗면은 무조건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외에도 많은 경우가 있지만 다 공통점은 힘의 크기가 일정한 중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교과서 보시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그래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자연학화 가지고 설명을 하고 점점 더 심화시켜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에 이제 밑줄 한번 쳐볼까요? 등가속도 직선운동이 뭐냐?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 직선상. 우리 가속도라는 것이 뭐예요? 벡터죠. 벡터는 뭐가 있다? 크기와 방향이 있다.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다. 이게 나왔죠. 그 다음에 방향이 일정하다. 방향이 일정하니까 직선이죠.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서술해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기 위해선 중요한 단어가 두 번째 줄에 나오네요. 힘의 크기가 어떻게 작용해야 됩니까? 일정하게 작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중력가 속도라는 게 있다고 했죠? 10m/s제곱. 얘는 1초가 증가하면 10m/s씩 증가한다 이런 뜻이라고 해서 이 가속도죠 이게. 자, 그러면 자연학화의 경우 자, 선생님이 지금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졌다고 합시다. 처음에 속도가 얼마예요? V0 초기 속도라고 합니다. 0이죠. 자, 1초 후, 2초 후, 3초 후를 봅시다. 1초 후, 1초에 10씩 속도가 1초에 10씩 증가하니까 얘는 아래로 10m/s가 되겠죠. 1초 후에. 20m/s에는 20m/s. 3초 후에는 더 길게 그려야겠네요. 30m/s다.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1초 후, 2초 후, 3초 후의 속도, 순간 속도는 알려주지만 뭐 1.2초 후의 속도 이런 건 알려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프. 가장 보편적인 그래프가 t, time, 시간이죠.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는 v, 이건 속도입니다. 어차피 방향이 한 방향, 직선상의 운동이기 때문에 방향을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속력이 아니라 속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처음에 0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속도가 0, 10, 20, 30이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10 2초의 속도는 20 3초의 속도는 3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중요한 것은 기울기와 면적이라고 했어요. 자, 기울기 어떻게 간다고 했죠? 자, 기억나십니까? 위에서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가로분의 세로. 자, 가로는 시간의 단위가 세크고 세로는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다. 그러면 가로분의 세로는 뭐다? 단위가 어떻게 되죠? 세크분의 미터 퍼 세크.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 미터 퍼 세크 제곱의 단위를 갖는 물리량은 뭐밖에 없어요? 가속도다. 그 다음에 면적은 어떻게 구하죠? 삼각형 면적이죠? 쓸고 지나가는 면적 이쪽까지 볼까요? 이 정도.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근데 가로가 세크고 세로가 미터 퍼 세크니까 곱하면 뭐가 나와요? 미터가 나옵니다. 그럼 미터의 차원, 미터의 단위를 갖는 물리량은 뭐가 있어요? 뭐 이동거리라든지 변이가 있겠죠. 하지만 얘는 지금 아래로만 운동하기 때문에 뭐 거리나 변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낙하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낙하거리 하는 게 좋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그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1초일 때의 기울기, 2초일 때의 기울기, 3초일 때의 기울기. 기울기가 다 어때요? 똑같죠? 2.5초라고 2.5초는 어떻게 되나요? 기울기 역시 같죠. 0초일 때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0초일 때 기울기 0인가요? 0초일 때 기울기도 0초일 때 기울기 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0초일 때 기울기는 0이 아닙니다. 역시 같습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시간에 따른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가속도 얼마죠? 가로분의 세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분의 10이니까 10. 얘는 뭐야? 2초일 때 기울기는 2분의 20이니까 역시 10. 3초일 때 기울기는 얼마? 3분의 30이니까 역시 10. 역시 가속도는 0초일 때도 10일 거고 1초일 때도 10일 거고 2초일 때도 10, 3초일 때도 10이다 이거야. 쭉 갑니다. 그럼 봅시다. 얘도 그래프니까 이거 아니네요. 가속도 화살표 표시. 그래프니까 얘도 그래프니까 기울기와 면적이 중요하겠죠. 근데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요. 얘 단위가 세크고 얘가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잖아. 그러면 가로분의 세로 미터 퍼 세크 세제곱이잖아요. 이런 단위를 갖는 물량은 없거든. 그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각형은 면적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미터 퍼 세크 제곱에 세크 곱하면 뭐 나오죠?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세크는 어떤 물량의 단위일까요? 바로 속도의 변화, 속도의 단위죠. 그죠? 근데 이 물체는 속도가 변해 안 변해? 변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확인해 볼까요? 1초일 때 1초까지 쓰고 지나가는 면적 얼마입니까? 10m/s죠. 그죠?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이 10m/s입니다. 0에서 10. 1에서 2초까지 역시 이 면적 얼마입니까? 10. 그러니까 10이 증가했으니까 20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2에서 3초 동안도 이 면적 10. 속도 변화량이 1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20에서 30으로 10이 증가한 겁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프가 가느냐. 낙하거리, 뭐 같은 말로 변이라고 했죠. 네. 자, 1초 동안 낙하거리가 얼마가 될까요? 자, 보시면 이삼각형 1 곱하기 10의 절반이니까 5m. 5m 낙하했네요. 5m. 그 다음에 2초 동안 낙하한 거리. 2 곱하기 20의 절반이니까 40의 절반. 20m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초까지 낙하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3 곱하기 30의 절반이니까 45m가 되겠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를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 자, 역시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단위는 세크. 세로축은 변위. 뭐 낙하거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0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를 보시면, 자, 1초일 때 낙하거리가 5m. 5m라고 합시다. 2초일 때는 20m죠? 20m니까 뭐 10, 15, 20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점을 지나야겠다. 0초일 때 당연히 0이고, 그 다음 3초일 때는 45m. 45m는 아이고 비율을 보면은 20에 여기가 40m 정도 되니까 45 정도 되겠다. 45라고 하죠. 그러면 봅시다. 지금 이 물체, 자역하는 물체는 1초일 때 2점, 2초일 때 2지점, 3초일 때 2지점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직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이런 곡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 또는 시간에 따른 낙하거리 그래프 또는 어떤 데는 ST 그래프,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는 AT 그래프, 얘는 VT 그래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가 나왔어요. 무조건 뭘 봐야 되죠? 기울기와 면적, 쓰고 지나가는 면적을 봐야 되는데, 기울기를 보시면 가로분의 세로, 역시 변이의 단위가 미터일 테니까 단위가 어떻게 나오죠? 미터 퍼 세크. 이건 뭐예요? 속도의 단위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속도구나. 자, 그리고 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럼 미터 세크가 나와요. 이런 단위로 가는 물량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까 A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얘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 X 붙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3개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VT 그래프가 제일 의미가 있고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 VT 그래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기울기와 면적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AT 그래프나 밑에 있는 ST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우리한테 제일 친숙한 부분은 VT 그래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변이, 시간에 따른 변이 또는 시간에 따른 낙하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속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라는 게 있어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뭐뭐일 때
뭐 예를 들어 뭐 1초일 때 속도가 얼마냐? 그러면 순간 속도 물어본 거고, 뭐 0에서 1초 동안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평균 속도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속도라고 했는데 이 속도는 순간 속도일까요? 평균 속도일까요? 예, 정답은 순간 속도입니다. 순간 속도. 우리가 이런 곡선에서 수학에서 볼 때 이 곡선에서 2초일 때 기울기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구하죠? 여기에 접하는 접선을 그리고 이 접선의 기울기를 읽잖아요.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뭘 의미하느냐? 순간 속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프 커브가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와서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봐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봅시다. 0에서 2초 동안 속도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평균 속도를 물어본 거거든. 평균 속도는 어떻게 그래? 낙하 거리, 총 거리를 여러분 이렇게 쓰니까 좀 불리하죠? 총 변이라고 할까요?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은 0에서 2초 동안 2초일 때에는 지금 몇 미터에 있어요? 20미터인 순간에 있죠? 그러니까 20미터를 뭘로 나눠? 2로 나눠. 그러면은 10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럼 10이라는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0하고 20을 요 기울기지, 요 기울기. 요 기울기. 맞죠?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2초 후, 2초일 때 속도는 얼마야? 순간 속도 20m per sec잖아요. 그죠? 그럼 20m per sec는 뭐예요?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라는 얘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예. 그러니까 기울기가 물론 봐봐요. 0일 때 지금 자 ST 그래프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라고 선생님이 그냥 말을 해버렸잖아요. 자 봐요. 0초일 때 처음일 때 속도 0이죠? 그럼 0초일 때 기울기가 얼마나 나와요? 이렇게 나와야지. 선생님 그림이 안 좋았네. 그죠? 그러면은 점점 커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커브가 급격해지죠. 그죠? 그러다가 2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20이 될 거고 2초일 때 순간 속도는 20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반면에 0에서 2초 동안의 속도는 하면 평균 속도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동거리 20을 2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0과 2, 요 두 지점을 이은 요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다? 예, 10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배우겠지만 2차 커브,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점과 요점, 요 기울기는 어디에 있냐면은 딱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역시나 예. 일단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시간이 허락하면은 하겠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대충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간이 아무리 없더라도 한번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맞죠?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은 이런 거다. 그러면 일정한 힘이 작용해야 된다.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대부분은 중력이 작용했을 때다. 그래서 자유낙하, 위로 던진 물체 또는 아래로 던진 물체 또는 빗면에서의 물체 운동 다 등가속도 운동이고, 물리학 원에서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이 파트입니다. 근데 이런 등가속도 운동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래프로 해석하는 것이 좋고, 첫 번째 자유낙하부터 한다고 했죠. 자유낙하의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 수위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기울기와 면적은 이런 의미다. 또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는 이렇게 직선으로 나올 거고, 얘는 기울기는 의미가 없고 면적이 속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편의, 시간에 따른 낙하거리 그래프에서는 2차 함수 커브가 곡선이 나오는데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한다. 이때 속도, 순간속도와 평균속도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거 접선의 기울기를 읽는다. 접선의 기울기를 읽는다는 것은 순간속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순간속도는 평균속도와 약간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뭐일 때 속도는 얼마냐 물어보는 거랑 뭐뭐 동안 속도는 얼마냐 물어보는 거랑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속도와 평균속도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간과하거나 까먹게 된다면 그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부분, 요 그래프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제 얘를 일반화 시킬 겁니다. 일반화. 자, 지금 이 자연낙하 같은 경우에는 초기 속도가 0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10인 등가속도 운동이죠. 자, 이걸 일반화 시켜보겠습니다. 자, 초기 속도가 V0입니다. 자, V0가 0인 경우가 있고 0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 0이 아닌 경우가 많겠죠. 0이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10인데 얘도 A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아까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으로 나왔죠? 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V0가 있고, 처음에 이게 시간이죠? 단위는 세크고, 자, 이거는 속도겠죠? 단위는 미터 퍼 세크고.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는 게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만약에 t초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속도가 낮은 속도겠죠? V라고 합시다. 낮은 속도가 뭐라고? V라고. 이런 그래프. 그죠? 만약에 V0가 0이라고 하면 얘를 그냥 내리면 됩니다. 평행 이동 시켜가지고 아까처럼 자연낙하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근데 그래프는 뭐와 뭐라고 했죠? 기울기와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가속도를 의미한다. 미터 퍼 세크 제곱의 차원을 갖는 물리량 가속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뭘 의미하느냐? 네, 낙하거리. 뭐 여긴 자연낙하만 보는 게 아니니까 네, 직선상의 등속 직선 운동을 볼 거니까. 아이고, 잘못했네요. 이게 아니죠? 지금 뭐 한다고 했죠?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죠? 직선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동거리나 변이라고 해도 뭐 자,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지금 방향이 지금 운동 방향이 속도의 방향이죠. 얘가 플러스 영역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방향이 안 바뀌었습니다.
방이 안 바뀌었으니까 이동거리나 변이나 지금 차이가 없겠죠. 변이라고 써도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살펴봅시다. 자, 가속도는 어떻게 정의되죠? 가속도 정의. 죄송합니다. 정의. 화살표 굳이 안 붙일게요. 왜냐면은 지금 등가속도 한 방향으로만, 그리고 기울기도 양수기 때문에 가속도도 플러스죠, 그죠?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정의니까 이거 정의를 이용해서 어떤 게 나와? A는 그치 0에서 T의 속도 변화 걸린 시간이 T초죠? 나눈 속도는 V고 처음 속도가 V0잖아.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은 V-V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식이 나오느냐? 나중 속도는 V0 플러스 AT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박스칩을 치고 첫 번째 식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의 첫 번째 식.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정의를 굳이 몰라도 봐봐요.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으면 요게 V0잖아요. 이게 뭐죠? 델타 V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낮은 속도 V는 V0 플러스 델타 V고 속도 변화량이고, 얘를 다시 쓰면은 V0 플러스 AT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기울기가 뭐야? 가로분의 세로라고 했잖아, 그지? 가로가 T고 세로가 델타 V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야? T분의 델타 V잖아. 여기서도 나오네. 그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면적. 지금 기울기 한번 써먹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을 볼 차례입니다. 면적은 이동거리 또는 변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S는 면적인데,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쓰고 지나가는 면적은 요 사다리꼴 모양이 되겠죠, 그죠? 이 사다리꼴 면적을 어떻게 구합니까? 밑에 있는 네모 더하기 위에 있는 세모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요 네모에다가 위에 있는 세모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V0T가 되는 거죠? 더하기 세모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는 T고 세로는 뭐야? 델타 V죠. 됐어요? 근데 아까 델타 V는 뭐라고 했어? AT가 같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V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T 곱하기 AT죠. T 곱하기 AT니까 AT 제곱. 그래서 두 번째 식이 나왔습니다. 됐어요? 첫 번째 식, 등가속도 운동의 첫 번째 중요한 식. 얘는 뭐야? 두 번째 식. 자, 이제 세 번째 식이 나올 텐데, 이 세 번째 식은 1과 2에서 t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방정식을 연립해서 t를 소거하면 되는 거예요. 왜 t를 제거하느냐? t를 제거하면 좋은 것이 식에 t가 없을 거 아닙니까? t가 시간이고, 그러면 그 식은 시간에 관계없이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t를 소거해 봅시다. 그러고 나서 1식과 2식을 봤더니 1식은 t에 대해서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두 번째 식은 뭐예요? t 제곱이 들어갔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얘를 t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t는 뭐분의 뭐죠?
이 1번식이 결국 위에 있는 요 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 식에서 A와 T를 그냥 자리만 바꾸면 되잖아요. A는 V-V0가 된다.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봅시다. S는 V0 A분의 괄호, 그죠? 더하기 2분의 1 A의 A 제곱분의 괄호 제곱이네요. 그러면 요게 하나씩 날라가고, 그지? 묶어봅시다. 네, 묶어봅시다. 묶어보면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묶을까요? 지금 분모에 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분모 2가 있어가지고 2A로 빼봅시다. 그 다음에 괄호 안이 얘는 2개 있고 하나 있으니까 괄호가 뭐였죠? V-V0 하고 이게 이제 공통항으로 묶어주면 자, 초항에서는 뭐가 남아요? 2V0가 남네요. 두 번째 항에서는 뭐가 남아요? 2A 플러스 대괄호 중괄호로 묶어볼까? 그럼 어떻게 돼? V-V0가 남네요. 다 왔습니다. S는 자 불편하니까 2A를 이쪽으로 옮겨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V-V0가 남고 중괄호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V 플러스 V0가 되죠.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바로 뭐야? 수학에서 합차잖아. 합차. 어떻게 돼?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가 곱해져 있으면 얘는 뭐랑 같아요?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죠? 마찬가지로 합차네요. 그죠? 그러면은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가 되네. 그래서 이게 뭐야? 세 번째 식이 나옵니다. 아까도 얼핏 얘기했지만 이 식에 t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시간이 흘러도 시간에 무관하게 이 식은 항상 성립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의 세 가지 공식을 한번 유도해 봤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자, 이 얘기를 한번 조금 더 해봅시다. 세 번째 식을 다시 써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식은 뭐야? 나중 속도 V는 V0 플러스 AT다. 두 번째 식은 뭐야? S에 대한 얘기죠. S는 뭐야?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다. 세 번째 식은 뭐야? V0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다. 이 식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외워야 되는 식이니까. 근데 이제 외울 때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것보다는 요령이 있습니다. 어떤 요령이 있느냐? 단위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 식이 외우기가 무척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식을 봅시다. 첫 번째 식. 자, 첫 번째 식에서 자, 이 콜의 의미가 뭐예요? 좌변과 우변이 크기가 같고 단위도 같아야겠죠. 그죠? 한 개랑 한 묶음이 같진 않잖아요. 그죠? 같다는 얘기는 단위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얘가 단위가 미터/세크예요. 그러면 우변도 뭐가 나와야 돼요? 미터/세크가 나와야죠. 그래서 AT입니다. AT. A가 가속도고 가속도의 단위가 뭐야? 미터/세크 제곱이고 시간의 단위가 세크니까 곱하면 뭐 나와? 네, 미터/세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 단위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학생이 여기다 제곱 붙이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겠죠. 그죠?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S 변위의 단위가 뭐야? 미터죠? 그럼 우변도 다 미터가 나와야 돼요. 확인해 보시면 V0t V는 뭐야? 속도니까 미터/세크고 근데 세크니까 곱하면 뭐 나와? 미터. 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항 2분의 1은 단위가 없죠. 숫자니까. 근데 얘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t가 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미터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세크 제곱이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뭐 나와? 미터가 나온다. 자, 이걸 아는 학생이 여기다 제곱을 빠뜨리는 이유는 없겠죠. 자, 세 번째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터 퍼 세컨드에 제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단위가 뭐야?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그러니까 얘도 단위가 뭐야?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그럼 우변도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나와야 되죠? 숫자 2는 단위가 없고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러니까 S 이동거리 변이 미터 곱하니까 뭐가 나와요?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네. 알겠겠죠, 그죠? 그러니까 단위를 생각하면은 공식 외우기가 한결 좋아진다. 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 식이 바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식입니다. 첫 번째 식 나와 있죠. 두 번째 식 씁시다. 나와 있죠. 세 번째 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식은 매우 중요해요.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뭐 끝난 거예요? 자연학화 있고, 이 자연학화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화를 시켰어요. 등가속도 운동의 식 3가지를 유도해 봤습니다. 하나, 둘, 3개. 그러면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이 배운 것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따져봤던 이 그래프 3개를 바탕으로 이놈, 이 경우에서 각각 적용시켜 봐야겠죠. 그죠? 그 내용이 바로 오른쪽 페이지 26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운동, 위로 던진 물체, 아래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그래프로 한번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